순서를 마무리했고, 자 이어서 저희가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의혹들, 아까 좀 명태균 게이트 얘기도 했지만 의혹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도 크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 문제, 우리 접경지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 걸려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이런 것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외교통일위원회 또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기 의정부시 지역구 의원으로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야, 뭐 지금 보니까 이 대북전단 살포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도 가시고, 예. 그리고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바쁘시겠습니다, 의원님? 그리 바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을 이번에 좀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했습니다. 첫 예. 국감을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첫 국감 마친 소감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래는 제가 좀 다른 부서, 다른 위원회 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외통에 꼭 가서 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외통에 왔는데 네. 국회의원도 처음 됐지만은 국감을 하면서 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 국가가 네. 특히 외교 참사들이 어떻게 해서 빚어졌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좀 국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저희들이 섭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정감사 국민들이 어쨌든 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뭐 중요한 시간, 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좀 보니까 글쎄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변하는 뭐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그렇죠. 답변 전혀 내용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어지는 외교 참사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등재가 관련된 문제, 우리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왜 외교적인 참사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네. 고조되고 있는데 정말로 대북 전단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을 오히려 방조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정말로 불러오는 대북 전단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파주에 직접 가서 좀 전단 살포 막기도 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전방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묻고 따지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 현안을 좀 보면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뭐 11월 말쯤에 순방 다녀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잡혔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 보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드러낼 기회이고 또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사과와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만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명태균과 관련된 그 게이트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또 없다면 국민들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기자회견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명태균하고 통화를 해서 김영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축하 전화 오면서 그 전화를 받아서 좋게 뭐 얘기해 준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 이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지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 내일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군요. 생각합니다.
두지 않으려면 기자회견 잘해야 된다. 최근에 저희들이 그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왜 숨습니까? 왜 숨냐? 국민들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모든 의혹을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왜 숨는지 네. 정말로 내려오든지 그만두든지 네. 해야 될 거 아니냐. 똑바로 하라고 꼭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내조든지 그만두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심인 것 같은 게 지금 지지율을 보면 10%대까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10% 심각한 것이 진짜 탄탄한 지지를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지 한국갤럽 않습니까? 보니까 18%까지 18%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극한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TK에서 그러니까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많이들 보수 얘기하는데 심장에서 거기서 지지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건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거의 뭐 손절각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게이트 이 문제도 해명해야 되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김건희 있어서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듭 짓지 않으면 예. 이제 정권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정권의 종말이 올 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이 네.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밝힌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또 추가로 해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전국을 그렇죠. 이렇게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야지.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저희들 장외투쟁을 시작했는데 네, 맞아요. 또 다른 그런 하야의 기회가 네. 올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때랑 데자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게 국감에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지고 예,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고 국감 기간 동안 예.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기자회견 그리고 시정연설 이런 게 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안 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율도 10%대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시정연설 안 왔지만은 기자회견을 해서 또 거기서 어떤 얘기 할지 거기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라든가 좀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민주당 초선 대표 민초회 회장을 70명이 모였는데 네. 우리가 시정연설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독성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는 건데 네. 협치 없는 정치, 민주주의 없는 국정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그 입장을 보았는데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야당이 싫은 소리 한다고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건데 그저 싫어도 안 싫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건 말 안 하겠습니까? 네. 이제 싫으면 그만두셔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야말로 국정 협치와 민주주의에 없는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거든요. 네. 자, 의지의 표명을 윤 대통령이 직접 보여줬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할까봐 야당이 뭐 지난 작년에 왔을 때 뭐 이제 그만 내려오시란 말 그렇죠. 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이 했나요? 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피켓팅이나 이런 것들 그 무서워서 안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올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네. 지적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어제도 지금 이제 국회 앞에서 보청 그 본관 앞 예, 건물 앞 계단 앞에서 또 장애투쟁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장애투쟁 민주당이? 시작했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예. 지금 이제 거리에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뭐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국민들 천만인 서명 운동도 시작을 했고 또 국회 앞에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시작을 했고 어제 다들 옷을 많이 껴입고 어제 그 비상행동에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운영위별로 네. 당벌 정해서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투쟁을 계속. 하필이면 또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딱 맞춰. 예, 갑자기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예. 걱정이죠. 이 추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롱패딩 준비하셨습니까, 의원님은? 저는 롱패딩 없습니다. 본래 좀 아, 추위를 잘 의원실에서 견뎌. 롱패딩 좀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많이 나가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매일 따뜻하게 나가야죠. 감기 안 걸리게 예. 투쟁을 또 건강하게 열심히 감기 걸리지 않게 해야겠다는 예, 생각도 그렇게 들고 지금 또 예결특위에 계시잖아요. 예, 예결특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시정연설은 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와서 직접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기금 운영 계획안은 넘어왔어요. 어떻게 예.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실제로 지난해에는 한 56조 결손이 있었고 네. 올해는 한 30조 결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수 예산을 펑크. 세수 펑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정 건전성을 뭐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수입이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감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예산안대로라면 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가속화하고 또 고용 및 투자도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이번에 철저히 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여정부에서 와서 보니까 이 재정 결손을 어떻게 보냐면 지방 교부세와 교육세를 줄이면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위험하죠. 지금 당장 좀 재정이 괜찮은 도시들은 괜찮지만 의정부 예를 들면은 네. 교부세가 없는 바람에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을 줄이냐면 복지 예산, 교육 예산을 줄여서 하니까 시민들은 좀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민생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 교부세 문제 네. 이걸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작년에 줄였는데 올해도 한 6조를 더 줄였어요. 돈이 그래서-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줄일 데가 없어서 그렇게 줄이는 겁니다. 아하. 얼마나 잘못됐는지 민생을 좀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펑크 난다는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 건전재정 한다는 그런 목적은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은 건전재정 그 목표를 위해서 다 껴맞추기식으로 가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그렇죠. 뭐 세금 돌려막기식의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책이 없습니다. 예.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지방세 교부세뿐만 아니라 지금 권력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증가시켜 놨거든요. 권력기관 뭐 특활비나 이런 거 대통령 말씀- 비서실, 예. 경호처, 법무부 뭐 이런 권력기관들 예산들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네. 좀 권력기관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줄이려고. 과거에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위공직자들은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네. 또 돌려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위직은 똑같이 봉급이 네.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면은 엄청나게 잘못된 예산 네.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수펑크 이거를 지방 교부세, 그러니까 지방에 주는 이제 돈을 줄여서 해결한다, 막는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를 줄이는 거죠. 교육세를 예, 예. 줄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 이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실제로 것이고. 민생 관련된 예산들도 예.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이번 예결위에서 민생 관련 예산들을 좀 확대하고 네. 또 특히 지방 교부세, 교육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저희를 철저하게 좀 검증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결이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지금 명태균 이 사안과 김문건 이 사안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하나 따져봐야겠군요. 예, 그렇게 해야 그래서 됩니다. 예, 예. 예결 특위 위원들이 정말 애를 써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조금 여당 내에서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잘 짜여진 예산이니까 뭐 손대지 마라.
뭐 여당에서는요? 이렇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는 예결특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좀 되겠네요. 논란이 됩니다. 싸우셔야겠네요. 저희들은 벌써 민주당에서는. 우리 민주당 예결위는 벌써 여러 번 자주 모여서 네.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예산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논의가 끝났고 네. 민생 예산은 살리고 지방세 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들이 네. 예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안 그러면은 이게 법정 시한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당장 드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한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예산안이 명절 때 선물 주듯이 제때 맞추는 해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그 시한을 12월 2일인데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본회의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정말로 연말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타의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예산을 선물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내용이 중요해 중요합니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도 자료도 네. 했지만은 이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예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부자 감세 이 문제, 예.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있는 제일 것 큰 같은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전혀 변화 몇년 없어. 동안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하고 상속세라든지 좀 더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산 문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조가 감세 실제로 작년에 56조, 올해도 29.7조 네. 세수 결손을 예측을 해놨던데 이것이 다 부자 감세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산 문제가 쉽사리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가 와서 시정연설 뭐 대독을 하고 갔는데 예산안 이런 예산을 짜와서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한두 군데 뜯어 볼 때가 많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예산이와 불리는 이른바 예. 그 예산도 뭐 1조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대통령실의 외유 이 경비가 예비비가 작년에 전 뭡니까 네.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네. 2배가 늘었어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을 계속해서 마구마구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뭐 김건희 예산뿐만 아니라 윤석열 예산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방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거 이거 국민들부터 이해를 못 가는 곳마다 하겠는데. 외교 참사를 계속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네.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감 때도 국정감사 지적했지만 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좀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도 걱정이 되고 지방 자치 또 교육 그렇습니다. 이 문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더 이제 집중하는 R&D 예산도 지난해 깎았다가 다시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대로 또 다 복구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너무 많이 깎았어. 네. 약간 복귀했는데도 2022년대 수준에 비하면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세금 돌려막기 하고 동일합니다. 예산 문제 좀 예결 특위에 계시니까 이거 하나 꼼꼼하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제대로 잘 봐서 네. 민생 예산도 살리고 지방 교부세라든지 교육세 제대로 좀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